안녕하세요. 지금은 새벽 2시 2분이네요. 쌤이 오늘 좀 일찍 일어났네요. 지난 시간에 문장의 발견 과제를 냈는데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을 많이 올려줬습니다. 선생님도 감동적인 문장들을 읽으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와 남 학습활동 하겠습니다. 1번 이 수필에 등장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보자. 첫 번째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교수님의 영문학 강의 1화가, 그다음에 세 번째 글자 바꾸기 예화가 드러나고 있죠.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빚으면서 각자의 목에 2개의 보따리를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결점 보따리는 앞쪽에, 자신의 결점 보따리는 뒤쪽에 매달아 놓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결점 보따리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타인의 결점만을 따지는 인간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신화의 역할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영문학 강의 1화가 나오죠. 장영희 교수님이 영문학 과목을 듣는 1학년 학생들에게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이라는 작품을 익힙니다. 이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에밀리의 성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관점이 달라진다고 해요. 정리하면 역할 바꾸기를 통해 에밀리의 입장을 변호하게 되죠. 교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죠. 작가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예화입니다. 세 번째 예화, 글자 바꾸기 예화인데요. 나너 님남놈. 나와 남도 따지고 보면 그저 받침 하나, 점 하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리하면 나와 남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예화는 작가의 의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죠. 자, 2번 가겠습니다. 가와나에서 활용한 표현 방법과 그에 따른 효과를 생각해보자. 가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같이 볼까요? 아주 겸손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비난하고, 반대로 박력 있고 당당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고 되바라졌다고 욕한다. 그런가 하면 쾌활하고 잘 웃으면 사람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욕하고, 잘 웃지 않고 진중하면 괜히 무게 잡는다고 욕한다. 상냥하고 사근사근하면 내숭 떨고 여우 같다고 욕하고, 상냥하지 못하면 뻣뻣하다고 욕한다. 너그럽고 많이 베푸는 사람에겐 잘난 척하고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고, 잘 베풀지 않는 사람은 구두쇠이고 편협하다고 욕한다.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욕먹기는 마찬가지네요.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칭찬보다는 비난하거나 흉보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상반대 해석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어요. 결국 사람의 관점에 따라 그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나를 볼게요. 두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견해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의 속모습은, 그죠? 여기서는 뇌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겉모습보다 더 차이가 난다고 한다. 얼핏 보기에는 똑같이 큰 골, 작은 골로 이루어져 있고 생김새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두뇌마다 제각각 조금씩 찌그러진 정도나 굴곡, 주름 잡힌 정도가 달라서 절대로 2개의 두뇌가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그렇답니다. 그래서 나는 두뇌 과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가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죠. 효과는 무엇인가? 인간 성향의 양면성, 그죠? 그로 인해 상반된 해석이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기준에서 타인의 결점만을 보려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자, 나는요, 앞서 얘기했듯이 두뇌 과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겉모습 이상으로 내면적인 차이가 있음을 신뢰성 있게 전달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내면적 차이는 두뇌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수필에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필의 특징을 문학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이를 참고하여 나와 남에서 수필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야기해보자. 제시문은 피천등님의 성이 특이하죠. 피천등님의 수필이라는 수필이에요. 수필에 대해서 우아하고 섬세한 문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수필은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속박을 벗어나고서도 산만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며 날카롭지 않으나 산뜻한 문학이다. 수필 예찬이죠. 수필의 재료는 무엇인가?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 관찰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무엇이나 다 좋다. 그만큼 이 수필의 재재가 다양하다. 그 재재가 무엇이든 간에 작가의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써지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글이 써지면 참 좋을 텐데요. 누에가 고치를 만들듯이 자연스럽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수필은 써지는 것이다. 나와 남에 나타난 수필의 특징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요. 작가의 생각이 담담하고 진솔한 어조로 전달되고 있었죠. 두 번째는 일상의 경험을 재료로 삼아 삶의 깨달음을 제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 있는 문체, 참신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이 수필의 작가와 보기의 작가가 가진 삶에 대한 관점을 비교해보자. 정호숙님의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중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꽃밭이 아름답기 위해서도 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비꽃이 혼자 아름답다고 해서 꽃밭 전체가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전체와 어울리는 조화의 아름다움을 통해 비로소 제비꽃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비꽃이 진달래를 부러워하거나 닮고 싶어 하지 않는 까닭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비꽃은 제비꽃으로 피어나 오직 조화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화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제비꽃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이끌어내고 있죠. 나는 나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진정 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입니다. 제비꽃이 제비꽃이면 되듯이 나 또한 이대로 나 자신이면 됩니다. 아무리 남의 장점이 돋보여도 남의 장점을 통해 나의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그 단점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장자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 유명한 학의 긴 다리와 오리의 짧은 다리를 비교했던 우화입니다. 오리가 학한테 얘기해요. 너는 다리가 너무 길어. 맥이 하나도 없어 보여. 적당하게 좀 잘라라. 그랬더니 학이 얘기하죠. 난 네 다리 너무 짧아서 흉측해 보여. 쇼다리. 그게 뭐냐? 다리가 좀 이렇게 길어야 걸어도 우아하게 폼이 나지. 이 대화를 듣고 장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리 다리가 짧다고 늘려주면 그게 또 문제가 되고 학의 다리가 길어도 자르면 아프고 슬픈 일이다. 그래서 장자는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는 자체가 상대적인 관점과 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지요. 자, 그래서 이 글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생각한 그 장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일 수 있습니다. 남의 장점을 나의 장점으로 가져오기에는 나의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 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자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공통점 차이점 정리할게요. 공차 먹고 싶네요. 자, 미안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요. 나와 남을 구분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었죠.
보기는 자신의 가치는 소중하다. 그러면서도 타인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작품 이렇게 정리할게요. 일단 형식을 본다면 수필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었고요. 작가는 일상에서 깨달은 생각을 자유롭게 수필이라는 관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화, 경험담, 예화를 제시하고 있었고요. 전문가의 의견, 유행가사 등을 인용하고 있었죠. 나의 기준이 아닌 남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남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이 있겠죠. 자, 이렇게 수필의 형식을 활용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것이 주제의식이죠. 주제의식을 독자에게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문학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이번 시간 장영희 교수님의 나와 남이란 수필을 학습활동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작품까지 문학의 본질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엔 이단원 문학의 수용과 생산 이춘풍전이라는 고전소설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석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